안녕하세요. 가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오늘은 볼보 타러 왔습니다. 볼보의 전 두 가지 차량, 90 클러스터의 두 가지 차량을 타보게 되겠는데요. 사실 저번에 다 타봤어요. S90하고 XC90 두 가지 차량을 탑승을 합니다. 시승을 하는데 오늘 이 차를 또 타는 이유는요. 이 90 클러스터 그리고 이제 60 클러스터, XC60 이상 그 클러스터에 옛날에 그 T6라는 320마력짜리 T6라는 그 엔진이 있었죠. 파워트레인이. 그게 B6 마일드 하이브리드 B6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친환경으로. 그래서 그 B6 파워트레인이 탑재된 S90과 XC90 두 가지를 타보려고 왔습니다.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저와 함께 보시죠. 자, 엔진룸을 보고 계십니다. 뭐가 달라졌지? 똑같아요. 항상 이렇게 볼트를 풀러야 하는 이런 카바에 덮여져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터보 차저가 있고, 앞쪽으로 이제 흡기 인테이크가 있고, 그 볼보 특유의 그 거대한 알루미늄 그 마운트, 더그 마운트하고 엔진 마운트가 있고요. 그래서 그 진동 소음을 잘 이제 흡수를 해주고 있죠. 다 똑같은데요. 이제 이 엔진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엔진이 원래 T6가 그 슈퍼차저, 벨트로 구동해가지고 공기를 압축하는 슈퍼차저와 배기가스의 압력으로 공기를 압축하는 터보차저 두 가지가 동시에 달려서 2000cc 배기량으로 이렇게 320마력씩 출력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B6로 바뀌면서요, 그 벨트로 구동되던 슈퍼차저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느냐? 전기 모터로 돌리는 일렉트릭 차저. 이게 이제 보도자료에는 이제 충전기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일렉트릭 슈퍼차저입니다. 전기 모터로 이제 그 날개차를 돌려가지고 공기를 압축해서 초반에 저속 가속 성능을 좀 높이고, 이제 후반에 이제 힘을 낼 때는 거대한 터보차저가 이제 힘을 내서 300마력의 출력을 내게 하죠. 거기에 이제 10kW, 13.6마력의 전기 모터, 스타터 제네레이터가 그 출발할 때 그 하이브리드 차처럼 그 발진 가속을 조금 돕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천천히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안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스타터 제네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글쎄, 엔진 그 공기 흡입 구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네. 지금 이제 여기 에어 클리너죠. 여기서 이제 공기가 이제 먼지가 걸러져서 이제 요 앞에 있는 이제 슈퍼 차저를 통해 터보 차저가 있죠. 통해서 이제 공기가 압축이 돼서 이제 앞으로 가서 인터쿨러를 통해서 앞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되는데요. 이제 이 일렉트릭 슈퍼 차저가 어디 있을까? 근데 지금 아직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여기 아래쪽에 어디에 있지 않을까? 이 터보 차저 전단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이제 압축된 공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제 터보차저가 이제 충분히 압력이 차면은 이제 터보차저로만 이제 공기를 압축해서 공기를 이제 공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볼보 엔진이 사실 엔진 자체의 그 소음 진동, 그러니까 소음이요, 특히 소음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지금 아주 확연하게 들으실 수가 있죠. 직분사 꼭 디젤 엔진 같은 갈갈갈갈 소리까지 나는. 그래서 이 엔진을 가지고 2000cc, 1969cc인가요? 그 한 가지 4기통 엔진을 가지고 400마력까지 힘을 내는 그 대단한 그 저력을 발휘했던 바 있습니다. 이제 볼보는 더 이상 내연기관을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시리즈의 엔진이 우리가 이제 볼보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내연기관 엔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B6 엔진의
그 NVH라 그러죠. 뭐 엔진 소음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좀 제가 좀 한번 짚어볼게요. 네, 엔진 소리가 좀 들리죠. 살짝이나마 들리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볼보 엔진 2.0 터보 엔진요 결코 부드러운 엔진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엔진 그 회전 질감이라든지 그 소음, 그 엔진 소리가 부드럽지만은 않아요. 특히나 이게 이제 2000cc라는 작은 배기량에서 이제 큰 힘을 쥐어짜내는 방식이다 보니까는 적은 엔진에서 큰 힘을 내다 보면 아무래도 폭발력이 세겠죠. 그래서 소음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볼보 엔진의 그 차별점을 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엔진이 차체에 아주 잘 단단하게 조여져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자체에 뭐 진동 소음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엔진이 이렇게 그 막 진동을 하면서 그 진동을 차체에 전달한다는 느낌보다는 그거보다는 아주 단단하게 조여져 가지고 소음이 있는데 그 소음이 들리기만 할 뿐이지 이게 그 진동이 막 차체로 전달되는 그런 기분 나쁜 그런 거친 느낌은 없다는 거. 요게 이제 V6 엔진, 볼보 엔진의 그 특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악셀을 했는데도 엔진 소리는 왕 하고 들리는데 4기통 소리임이 분명한데요. 예, 거칠지가 않습니다. 뭐 핸들 스티어링으로의 진동이나 바닥으로의 진동 그리고 부밍음 이런 것 따위는 전혀 없고요. 그냥 순수한 엔진의 그 소음 그것만 있습니다. 네, B6 이거 지금 제 옆에 있는 XC90, 60인가요? 90을 SUV를 보고 있는데 제 뒷 서스펜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지금 이 알루미늄 그 로우암 바로 위에 약간 그 넓적한 판때기 같은 게 하나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스프링입니다. 볼보는 후륜 서스펜션에 판 스프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카본 파이버, 플라스틱 재질의 판 스프링이 적용이 된 건데요. 예. 지금 여기도 제가 탈 이제 S90에도 이렇게 보이죠. 네, 이 판 스프링이 무게를 줄이고 그 스프링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기 때문에 그 패키징이나 무게명에서 아주 유리해서 이 판 스프링을 이제 쓴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류는 이제 전륜 구동차입니다. 이 차는 아시겠지만 이 전륜에는 이제 보시죠. 어퍼암이 들어가 있는 더블 위시번 서스펜션입니다. 맥퍼슨 스트럿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주 고급진 서스펜션 세팅을 하고 있는데 이 승차감도 한번 들여다 볼게요. 제 느낌에는 제 경험에는 이제 볼보의 그 볼보 세단 승차감은 약간 좀 단단한 편, 스트로크가 길지 않고 그 충격을 아주 단단하게 흡수해주는 그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스펜션 체크 한번 해볼게요. 과습방지턱 몇 개를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오, 의외로 부드러운데요? 쿵 하고 이제 바퀴가 먼저 떨어지면서 지면을 닿는 거 제가 좋아하는 부분. 울퉁불퉁.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오, 꽤 괜찮습니다. 승차감이. 자, S90의 뒷자리에 제가 탑승을 했습니다. 제가 좀 제 얼굴이 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젖히면은 이렇게 가려집니다. 이 지붕이 아래로 갈수록 낮아지는 세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아마 제 얼굴이 이렇게 가려져 있을 거예요. 지붕하고 여기. 근데 머리 공간은 이제 충분히 있는데 타이트하지만 충분히 있고요. 이 앞거는 다리 무릎 공간입니다. 제 앞에 진짜 어린애 하나 앉혀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죠. 그럴 만도 한 게 이 차가 이제는 S90이 그냥 스트레치드, 그 중국에서 나온, 중국용으로 나왔던 그 스트레치드 휠베이스가 늘어난 버전으로 이제 전부 다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어마어마한 뒷자리 공간이 진짜 특징입니다. 그에 반해서 차가 좀 차고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는 네, 그래서 이 시트 포지션도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제가 앉았을 때 이 전고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 공간은 좀 여유가 없다는 거, 그런 점은 좀 참조를 해야 되겠죠. 참고로 이 차는 후륜 구동, 아니 전륜 구동이 아니고요, 4륜 구동입니다. 그래서 네, 뒷바퀴에도 가는 이제 B6, 그러니까 이제
B5에 비해서 250마력밖에 안 하는 B5에 비해서 50마력의 출력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는 뒷바퀴에도 동력을 보내서 안정적인 구동력을 확보하겠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4륜 구동으로 나온다는 점, 이게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그래도 세단이니까 와인딩 한번 해봐야죠. 미니 와인딩 산길을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차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빨리 달렸을지 모르겠지만 이 차의 미천을 한번 보지요. 과속 방지턱 넘습니다. 아우, 오르막길 뭐 파워는요 이 정도면 뭐 좋네요. 언더스티어 세팅인 건 분명하죠. 아무래도 전륜구동 차량이다 보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코너로 한번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성능은 확실하고요. 타이어가 그립이 좋네요. PS3가 달려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기어가 자동으로 내려가면서 오르막길에서 아래로, 아래 기어로 바로 다운시프트가 되는 걸 볼 수 있었죠. 여기서 차체 제어가 아주 심하게 들어왔거든요. 타이트 코너에서요. 그러면서 차가 멍 때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흉기차 현상이라 그러나요? 네. 그 차체 제어 장치가 차량을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빠르게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제어 장치였죠. 이게 사실 그 드라이빙 펀을 좀 앗아가는 부분인데, 안전에 볼보다 보니까는 이런 그 안전 마진을 아주 강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아예 차가 나가는 걸 거부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짧게나마 이 차 미천도 봤네요. 브레이크 성능 적당하고 충분한 가속 성능, 엔진 힘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샤시의 포텐셜도 충분한데 이제 안전장치가 과도하게 개입해서 좀 이렇게 운전 재미를 좀 빼앗는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역시 안전의 볼보입니다. 자, 볼보 XC90의 널찍한 트렁크 적재 공간을 보고 계십니다. 제 지금 촬영 장비가 널브러져 있고요. 지금 3열이 누여진 상태로 이제 널찍한 그 트렁크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XC90은 아시다시피 볼보의 플래그십 SUV죠. 거기에 이제 B6 AWD, B6 파워트레인이 이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크고 길고 덩치가 크고 무겁습니다. 네, 휠 타이어 크기도 엄청나게 크고요. 이 덩치에 2000cc 엔진이 웬 말이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2000cc라도 같은 2000cc가 아닙니다. 네, 볼보의 인테리어 마감 수준, 그리고 마감재는 뭐 명불허전이죠. 네, 보시다시피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깔끔한 마감과, 그리고 촌스럽지 않은 컬러 배치, 그리고 최강의 오디오인 바우어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사운드 시스템을 튜닝하는 사람은 없겠죠. 예. 최고의 상품성과 럭셔리함, 그리고 최고의 승차감은 아니지만 뛰어난 주행 성능과, 그리고 뛰어난 안전성, 네, 안전의 볼보 아니겠습니까? 볼보 XC90입니다. 자, 파일럿 어시스트를 켰습니다. 볼보가 자랑하는 반자율 주행 기술인 파일럿 어시스트를 켜고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놓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걸 켜고 좀 손을 뗀 이유가, 눈과 손을 뗀 이유가요, 이 차 저 가격 좀 검색해 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의 세그먼트는 거의 풀 사이즈 럭셔리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그러니까 경쟁이라 할 수 있는 뭐 벤츠나 BMW, 벤츠 E 클래스, BMW 5 시리즈보다 큽니다. 볼보는 이걸 이제 기함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요 7,090만 원이에요. 물론 할인은 없습니다. 그냥 정가로 7,090만 원을 다 줘야지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만은 가격 할인 없이, 그런 꼼수 없이, 딜러와의 그 싸움 없이
마음 편하게 돈을 주고 살 수가 있는데 이 7,090만 원의 값어치가 충분한 차예요. 보시다시피 뭐 아무리 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엔지니어드 바이 스웨덴입니다. 일단 중국산이라는 선입견을 갖지 않으면은 중국산이라는 걸 모를 정도로 마감 퀄리티, 핏 앤 피니시가 좋습니다. 그리고 차가 넓어졌고요. 사륜구동까지 더해져 가지고 아주 뭐 주행 안정성도 좋아졌고 힘도 충분하고요. 타이어 소음만 좀 아쉽네요. 그리고 7,090만 원이면은요, 이거는 국산차의 상품성도 위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제네시스의 상품성도. 볼보가 괜히 인기가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모든 차들 최소 뭐 3개월씩 기다려야지 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는요. 근데 저도 형편이 된다면은 이 차는 정말 갖고 싶어요. 참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바우어스 앤 윌킨스 오디오는 제가 카오디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오디오거든요. 그 오디오 하나만 가지고 해도 저는 이 차가 마음에 드네요. 음악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운전하래요. 운전만 해. 예, 지금 제가 갈아탄 차는 XC90입니다. S90에 비해서 훨씬 덩치가 큰 SUV죠. 볼보의 플래그십 SUV입니다. BMW X7 그 크기에 맞먹는 제네시스 GV80, 아우디 Q7 등 그 풀사이즈 대형 SUV, 고급 SUV와 체급이 같죠. 네, 큰 차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 차에도 4기통 2000cc 가솔린 엔진만 들어갑니다. 네. 볼보가 이제 볼보의 팩이라고 한때 했었죠. 2000cc 4기통 엔진 하나만 남겨놓고 그걸로 150마력부터 400마력까지 뽑아낸다. 이 차는 이제 300마력 버전의 B6죠. 이제 오늘 그 시승, 볼보 시승의 테마가 되겠는데요. 이 B6 엔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B5 엔진과 다른 점은 일단 출력이 50마력 더 높다는 거와 함께 옛날 그 T6 엔진, 예전 T6 엔진을 이제 대체하게 되겠는데요. 그 엔진이 이제 저속에서는 슈퍼차저, 벨트와 연결된 슈퍼차저, 그리고 고속에서는 대용량 터보차저의 조합으로 이제 320마력을 이제 그 2000cc 엔진에서 낸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벨트로 돌아가던 그 슈퍼차저를요, 전기 모터로 돌리는 걸로 바뀐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살짝 줄었어요. 320마력에서 300마력으로 줄었는데, 이제 재원상이 발표하지 않는 그 10kW, 13.6마력의 그 모터 어시스트 파워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가속할 때요, 그 밀어주는 느낌이요, 뭐 20마력 떨어진 거랑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와인딩도 잘 되고요. 뭐 샤시나 이런 안정성은 볼보가 또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엔진 소리 들어보셨죠? 이게 엔진이 결코 부드럽거나 조용한 엔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게요. 2000cc밖에 안 되는 그 사이즈의 엔진 가지고 지금 300마력을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사이즈에서 큰 힘을 내다 보니까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시끄럽고 좀 거칠다는 느낌의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볼보가 잘한 점은 이 엔진이 아주 그러니까 단단하게 그 차체와 마운트되어 있는 느낌? 그런 걸 줍니다. 그래서 엔진이 그냥 혼자 지가 부르르 떨면서 막 진동을 하면서 그 진동을 차체에다 그냥 막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단단하게 이렇게 여러 그 마운트를 통해서 단단하게 조여져 있기 때문에 진동이 이렇게 분산되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하면서 제가 이제 운전석에서 이제 스티어링 휠 핸들이나 브레이크 페달 바닥으로 이렇게 그 진동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이 참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고급 브랜드의 그 노하우기도 하겠죠. 같은 2000cc 엔진이 달린 현대 소나타에 비해서 훨씬 더 질감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 장비를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되는 그 엔진 소리는 이게 뭐 2000cc 소나타 엔진이랑 소리가 다를 게 뭐냐, 이제 그렇게 또 많이 물으실 텐데요. 실제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은
질감이 많이 다릅니다. 훨씬 더 단단한 차, 솔리드하고 진동이 운전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도록 잘 조율된 파워트레인입니다. 네, 볼보 S60 B6는 7,090만원, 그리고 XC90의 B6 인스퍼레이션은 9,290만원. 옛날 그 T6보단 가격이 좀 떨어졌죠. 얘도 가격 경쟁력은 요즘 볼보의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몇 개월씩 기다려가면서 줄 서서 이 차를 사나 봅니다. 저도 형편이 된다면은 이런 차 한 대 좀 드리고 싶을 정도로 탐이 나는 차네요. 좋은 차 잘 타봤습니다. 볼보가 제시하는 파워트레인의 미래, 내연기관 얼마 안 남았다고 하지만 그 내연기관의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것으로 볼보의 친환경 고성능 파워트레인 B6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